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 수능인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유증상 수험생 2천여 명은 병원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5,437명으로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9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3주 연속 중간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량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계량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가 5번의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하면서 인류는 50여 년 만에 달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로켓에서 분리된 우주선 오리온은 앞으로 25일에 걸친 무인 비행을 통해서 유인 달 탐사를 위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국의 신규 감염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면서 독감약 등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년 가까운 오랜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SNS 등 온라인 여론 통제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5,4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0명 늘어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2주 전보다는 8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15일 이후 9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80명으로 나흘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 67명으로 53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9,862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일제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량 백신 접종률은 크게 오르지 않자 정부가 당근과 채찍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5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는 49,18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5% 넘게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0으로 4주 연속 확산 기준점인 1을 넘어섰고 주간 위험도는 3주 연속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백신 4차 접종 효과가 석 달 정도 지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며 계량 백신을 추가 접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방역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나 기존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새롭게 설계된 추가적인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백신 접종률은 13.2%, 18세 이상 성인 전체로 보면 4.3%에 불과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습니다. 게다가 최근 조사 결과 계량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65%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된다는 점과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절기 추가 접종률을 60세 이상 고령층은 50%, 감염 취약시설은 60%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 달간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병원에서 당일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백신을 맞으면 고공 무료 입장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 접종 의료기관의 지정요일제 폐지, 유급 휴가 또는 병가 허용 권장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진이나 최종 접종한 지 120일이 넘은 사람은 이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만 외출이나 외박을 허용하며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에서 신규 감염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면서 독감약 등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3년 가까운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중국 당국은 온라인 여론 통제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방역 요원과 경찰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바리케이트와 경찰차 등을 쓰러뜨리며 거리 행진을 합니다. 트위터에서 광저우 폭동을 검색하면 접할 수 있는 영상들입니다. 광저우에서는 지난 14일 신규 코로나 감염자가 5천여 명 발생하는 등 최근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지난달 말부터 봉쇄된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오랜 봉쇄에 지친 시민들이 항의하는 시위 영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방역 정책을 일부 완화해온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고삐를 다시 바짝 죄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1일 하루 신규 확진이 1만 명을 넘어선 지 닷새 만에 2배가량 늘어서 2만 명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대학은 코로나 감염자가 1명 발생하자 학생과 교직원 전원에 대해서 캠퍼스 밖으로 못 나가게 폐쇄했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확산 급증세에 독감약과 가정용 산소호흡기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3년 가까운 봉쇄에 쌓일 대로 쌓인 중국인들의 항의 시위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사실상 삭제돼 볼 수 없습니다. 트위터 접속도 중국에서는 차단돼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자들에게 댓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발표하며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일본이 코로나19로 닫았던 입국문을 열고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지난달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보관광국은 지난달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이 49만 8천여 명이라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약 12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홍콩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잘 갔다. 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 84개의 시험지구 1,37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치러지는 세 번째 수능으로 일반 수험생과 확진된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이 따로 운영됩니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791명 줄어든 50만 8,030명이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재학생이 69%에 이릅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합한 비율은 약 31%로 1997학년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비율이 높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수능을 하루 앞뒀던 어제 학생들은 물론 부모님들도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을 텐데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팔공산 갓바위 같은 곳에는 자녀가 시험을 잘 치르길 기원하는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르는 사람들.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면 팔공산 갓바위 부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심스레 초에 불을 붙이고 허리를 숙이는 할머니. 손자가 노력한 만큼 소중한 결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수험생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딸이 실력을 마음껏 펼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도 다스리고 아이를 조금 위하는 마음으로 그냥 본인이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긴장 좀 덜하고 실력 그대로만 발휘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리며 고생한 아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도 울컥 치밉니다. 실수할까 봐 그게 걱정인데 우리 큰아들 내일 그동안 준비한 만큼 떨지 말고 잘 쳤으면 좋겠다. 엄마 사랑한다.
누구보다 긴장되는 사람은 바로 수험생 본인. 손에 받아든 수험표를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각오를 다집니다. 지금 되게 긴장되고 떨리고 그런데 평소에 노력한 만큼 평소 실력대로 보고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끼는 제자를 바라보는 선생님은 욕심부리지 말라는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아픈 친구들 없으니까 건강하게 시험 준비 잘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평소에 했던 거 실수 안 하는 쪽으로. 결전을 앞둔 수험생과 학생만큼 가슴을 졸인 선생님, 아들, 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부모까지 모두 같은 마음으로 마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면 곧이어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대입 설명회가 이어집니다. 먼저 메가스터디는 오늘 저녁 7시 30분 온라인으로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열고 19일부터 23일엔 서울 서초와 강북 등 7개 학원에서 차례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서울시도 내일 오후 6시 연세대학교 공학관에서 국내 대학 원서 접수 기관인 UA와 함께 서울론 수능 가채점과 진로 설명회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합니다. 네, 그리스 신화의 달의 여신 이름을 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됐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달 탐사를 향한 첫 걸음을 뗀 건데요. 로켓에서 분리된 우주선 오리온은 달 전위 궤도에 진입해서 달을 향해 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6일 새벽 1시 47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장. 유인 우주선 오리온을 탑재한 대형 로켓인 우주 발사 시스템 SLS가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SLS는 발사 2분 12초 뒤 양옆에 고체 로켓 부스터를 시작으로 오리온을 감싼 페어링, 로켓의 1단 본체인 코어 스테이지 등을 차례대로 분리하며 지구 저궤도로 상승했습니다. 발사 90분 뒤 상단 로켓이 지구 중력 바뀐 달 전위 궤도에 진입하며 오리온을 달로 가는 안정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SLS는 지난 8월과 9월 기술적 결함으로 카운트다운 과정에서 발사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세 번째 카운트다운에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허리케인 영향으로 발사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까지 고려하면 5번 시도 만에 발사에 성공한 셈이 됐습니다. 달 전위 궤도에 오른 오리온 캡슐은 자동 항법 장치를 이용해 달을 향해 비행하며 발사 엿새째인 21일 달에 약 100km까지 접근합니다. 오리온 캡슐에는 우주 비행사 대신 마네킹이 탑승해 5,60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센서로 우주 비행 과정 등 각종 데이터를 기록해 추후 사람이 탑승할 때 활용합니다. This mission, as you may know, is going to be an uncrewed mission, Artemis 1. Artemis 2 is going to have a crew on board, humans on board, going back to the moon, flying around the moon, returning to Earth. And that's going to be planned for about 2024. 오리온은 다음 달 11일 샌디에이고 연안에 태평양에 입수하는 것으로 25일에 걸친 무인 비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1호 프로젝트에는 적어도 370억 달러, 우리 돈 48조 9,470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5년까지 모두 93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사장 주변에는 새벽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역사적인 발사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두 차례의 사전 준비를 통해서 오는 2025년 2명의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게 됩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인류가 달에 복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단독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우주인 닐 암스트롱.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아르테미스는 미국이 50여 년 만에 달에 복귀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아르테미스 1으로 불리는 이번 임무는 우주선이 달 궤도에 머문 뒤 지구로 귀환하는 것인데 새로 개발한 우주선 오리온과 SLS 로켓의 성능 검증이 주 목적입니다. 2년 뒤 아르테미스2에는 4명의 우주 비행사가 달 주위를 선회한 뒤 복귀하는 유인 우주 비행이 이뤄지고 이어 2025년에는 여성을 포함한 우주 비행사 2명이 달 남극 지역에 착륙해 일주일 동안 머물다 귀환하는 최종 임무가 진행됩니다. NASA's Artemis program will pave the way for humanity's giant leap. Future missions to Mars. There's no doubt that we are in a golden era of human space exploration. 냉전 시대 달 탐사를 위한 아폴로 사업은 미국이 단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국제 협력으로 진행돼 비용과 기술적인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일본 등 세계 20여 개 국가와 아르테미스를 위한 협정을 맺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에 참여했습니다. 그 위험 요소를 분산을 하고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좀 이렇게 좀 분산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 다국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그런 그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달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달 위에 실려 있는 나사의 섀도우캠이 한미 우주 협력의 상징물입니다. 섀도우캠은 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영구 음영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아르테미스의 착륙 예정지 확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아르테미스의 최종 목표는 달 궤도의 우주 정거장, 달 표면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 달 자원을 선점하고 외계 탐사의 전진 기지를 확보한다는 점. 이 과정에서 첨단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국제 협력을 통해 달 탐사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네,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내부 물질이 고체로 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에 나서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상용화 수준의 성큼 다가선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됐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못으로 관통하자 맹렬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한 번 불이 나면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진화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는 못을 관통시켜도 불이 나지 않습니다. 내부 물질이 모두 고체로 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차세대 꿈의 배터리로 불리며 전 세계가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국내 중소기업이 상용화 수준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험실 수준의 제품은 국내적으로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그 개통에 연계돼서 실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비 ESS에 실제 적용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고체와 액체 특성이 섞인 반고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개발도 추진됩니다. 고층 빌딩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는 외장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장재는 불의 확산을 막는 난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마치 레고 블럭처럼 패널을 조립형으로 붙여나갑니다. 열로 머리카락을 곧게 펴주는 무선 미용기구입니다. 삼성전자에서 프린터를 제작하던 그룹이 그 기술을 이용해 사내 벤처를 만든 뒤 완성한 제품입니다. 프린터에서 열을 가멸지에 가해서 발색을 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이 헤어 스트레이트너에 그대로 차용했다. 기술력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이 제품들은 올해 최고의 발명 특허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의 이 수상작들은 굉장히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무관하게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품들이 정말 자기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그리고 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 재상권 출원 건수는 세계 5위권. 하지만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 여파가 가상화폐 대부업계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6일 가상화폐 대출업계 큰손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신규 대출과 환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FTX 사태 여파로 비정상적인 인출 요청이 현재 유동성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네시스의 대출 중단 결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도 고객 자금 상환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은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FTX 붕괴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다음 달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맥신 워터스 위원장과 패트릭 맥켈리 간사가 FTX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다음 달 중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터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FTX 붕괴는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힘들게 모은 돈을 FTX 거래소에 투자했지만 순식간에 모두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한 가운데 조만간 8%마저 넘어설 거란 관측이 나와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끝없이 오르는 대출금리에 코픽스가 더 불을 지폈습니다. 은행권 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가 지난달 0.58%포인트 뛰면서 3.98%를 기록한 겁니다.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전달 대비 변동폭 역시 최대치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등으로 예적금 금리가 오른 데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 금리까지 오르면서 코픽스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 금리도 상승했고 최근 자금시장 경색으로 금융채 등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자금조달 비용도 커져 은행들은 곧바로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모두 7%를 돌파했습니다.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2020년 11월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4억 5천만 원을 받은 직장인의 당시 월 상환액은 189만 2천 원. 그러나 이번 달부터 월 상환액은 267만 7천 원으로 2년 전보다 78만 원 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준금리가 앞으로 더 오르면 대출금리 8%대 시대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마 베이비 스텝을 가지 않을까, 0.25%포인트를 올리는 금리 정책을 피지 않을까라는 논의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힐 줄 모르는 물가의 이자 부담까지 대출자들의 시름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낙농진흥회의 원유값 인상에 따라 오늘부터 흰우유를 포함한 일부 유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유값을 평균 6% 인상해 서울우유 1리터 가격이 2,800원대 후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유업도 900ml 흰 우유 가격을 2,860원으로 9.6% 인상했습니다. 이 밖에 남양유업과 동원 F&B도 유제품 가격을 각각 평균 7%, 5% 올렸고 빙그레 역시 바나나맛 우유 편의점 가격을 13.3% 높였습니다. 네, 올해 여름철 불볕더위와 폭우로 폭등했던 배추값이 최근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를 보면 어제 배추 10kg 도매 가격은 7,600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7%가량 하락했습니다. 올해는 여름 배추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가 이른 추석으로 출하량이 9월에 집중돼서 당시 배추 도매 가격이 10kg에 3만 원까지 올랐지만 지난달 중순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늘어날 거로 보인다며 김장철 배추값은 안정세를 유지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위나 대장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질환을 예측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사용하는 내시경은 크기가 커서 다른 기관으로 접근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비좁은 공간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주사바늘보다 얇은 3D 내시경에 대해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현식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